사이다 무비튼. 나는 엄마를 모시고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살고 있었다. 엄마를 모시게 된 건 반년 전부터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줄곧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진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해서 동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남편이 엄마를 돌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엄마를 돌봐야 하는 시간만큼 내가 파트근무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엄마는 아버지의 보험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태주셨다. 내가 풀타임으로 파트근무를 했을 때보다 엄마를 모시는 게 금전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이나 수입이 늘어난 셈이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자 네가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받으라고 하셨다. 엄마는 다리를 거의 쓸 수 없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혼자서 해결했다. 또 엄마는 우리 애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옷, 학용품 할 것 없이 다 사주시고 입학식 때는 비싼 가방도 선물해 주셨다. 하지만 엄마가 같이 살게 된 후로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탓인지 남편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쉬는 날에는 항상 혼자서 외출을 했고 월급날이 되면 생활비 장모님한테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 갖고 뭐라 하지 마. 라는 황당 발언을 했다. 엄마는 엄마고 당신은 애들 아빠고 이 집안 가장인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자 장모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기를 건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일지는 몰라도 엄마도 남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내고 있었다. 남편이 그저 핑곗거리를 찾는 거에 불과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자기 멋대로였고 생활비를 거의 한 푼도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항의를 하자 일부러 온 집안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집안에 장모가 그것도 장애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협박조로 나왔다. 엄마 들으시니까 말 좀 삼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내 약점으로 잡았는지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편이 한 말을 다 들은 엄마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남편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그날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이어서 초딩 두 딸을 먼저 학교까지 데려다 준 후 집에서 좀 떨어진 종합병원까지 차를 타고 갔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애들이 집 밖에 나와 있었다. 엄마, 집에 도둑이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헉! 하고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게 남편 짓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 서랍장에서 없어진 건 남편 옷, 남편 물건들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가지런하게 이혼 서류가 올려져 있는 걸 보고 가족들을 버리고 집에서 아예 나가버렸다는 걸 알았다. 자기 방을 확인한 엄마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오더니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던 통장하고 도장이 없어졌다?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 설마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거실하고 옷 서랍장뿐 아니라 엄마 방까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간 게 틀림없었다. 엄마 통장에는 아빠 보험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다. 남편이 가족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엄마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는 걸 안 순간 경악하고 말았다.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건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았는데 다음날 근처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한테서 어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랑 처음 보는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걸 봤다는 말을 들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역시나 남편은 불륜이었다. 가족을 버리고 간 것도 파렴치한데 엄마 돈까지 손을 댄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의 종적은 묘연하기만 했다. 엄마 돈도 털리고 남편도 없고 순식간에 우리 모녀 4명의 살 길이 막막해졌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나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동안 정작 엄마의 몸속에 무서운 병마가 파고 들어가는 건 모르고 있었다.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입원하게 된 엄마는 나에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매일 말씀하셨다. 입원하고 얼마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2년 후의 일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 앞으로 보험금을 남겨둔 걸 알게 됐다. 아버지 보험금을 도둑질 당한 후 엄마는 얼마 안 되는 연금밖에 수중에 없었는데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와 내 딸들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마음에 몇 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엄마의 깊은 마음을 안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병실에 엄마가 손글씨로 남겨놓은 마지막 편지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만큼 나에게는 휴식을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엄마의 유언에 따라 나는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하고 파트 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오래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문 밖에 불황자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데 잠깐만! 나야 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왕소름이. 너덜너덜한 옷차림, 엉망으로 자란 머리, 홈리스로 보이는 이 남자는 전 남편이었다. 너무 놀라서 이제 와서 왜 찾아왔냐고 묻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답이 돌아왔다. 장모님 돌아가셨지? 그리고 너 보험금 왕창 받았지? 맞지? 나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 내 식구 예전처럼 살아보자. 응? 라고 들이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년 전의 그 분노가 모조리 되살아났다. 누구 좋으라고? 네가 우리 엄마 돈 들고 날라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야. 알아? 그건 미안해. 근데 나도 편하게 산 건 아니야. 라고 동정심을 유발할 생각이었는지 신세 한탄을 늘어놨다. 그렇게 도망친 후 한동안은 엄마 돈으로 불륜녀와 둘이서 잘 먹고 잘 놀고 신났었는데 그런 생활은 당연히 오래 갈 수 없었고 돈이 떨어지자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한다. 그 뒤로 여기저기 역 근처 공원을 전전하며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지내다가 우연히 우리 집 근처에서 동네 사람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 걸 주워 듣게 된 모양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보험금을 남기고 가셔서 지금은 그 덕분에 딸들하고 편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는 거였다. 전 남편은 보험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자기도 고생은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바람은 절대 안 피울 거라며 재결합하자고 애원했지만 돈에 미친 남자하고 재결합이라니 제정신인 내가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남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전 남편은 집에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확 밀어제쳤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났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필사적으로 일어나서 방으로 쫓아갔다. 전 남편은 신발도 안 벗고 집안을 들쑤시면서 통장 어디 있어? 통장 어디야? 라고 소리치면서 집안을 벌집 쑤시듯 엉망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했다. 전 남편은 홈리스 생활 청산이 그 통장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이었지만 인근 경찰서에서 곧장 출동한 덕분에 전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마 내가 재결합을 강력하게 거부하자 남은 수단은 힘으로 나를 억누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통장만 손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지. 지난번처럼. 하지만 전에는 부부였다고 해도 지금은 타인. 집안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것도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강도 미수행위까지 또 예전에 벌인 절도행위는 그 당시 가족이었다고 해도 동정의 여지 없이 감옥에 갇힐 충분한 사유가 됐다. 전 남편은 나에게 너 혼자 그 돈 다 먹을 거냐? 야 나한테도 달라고!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앞으로 노후는 감옥에서 보낼 처지인 듯요. 이런 게 사필 규정이 아닐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